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키이우 등 도시를 공격하는 전략이 실패하니까 그 병력을 물려가지고 동부 전선에 집중해서 여기서 결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부 전선은 도시가 거의 없고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서는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이 기갑병력 그리고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을 섬멸함으로써 이것만 성공하면은 일단 승리했다라고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이른바 승리의 날에 푸틴이 체면을 세울 수 있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나머지 지역도 강점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꿈꾸는 방식인데 어쨌든 총공세를 펼치고 여기서 아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상처받은 무슨 짐승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넵튠이라는 이름의 지대함 미사일을 쏴가지고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를 격침시켰습니다. 이게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놓으니까 어제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서쪽에 있는 이 르비브까지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난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화상연설을 하도록 해놓고 전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도 참석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그렇게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금수완박 법안 통과에 여당이 목숨을 걸듯이 저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권은 이렇게 아주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미국에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이 대한민국의 추잡한 정치, 그 끝판왕이 이 금수완박 법안, 입법 쿠데타로 불리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여론도 그리고 전문가도 어제 감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좀 미심쩍어하는 이런 법안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결국 지난 5년 동안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이 검찰의 수사권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놓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반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안에 있는 법원 행정처도 공식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어제 표명을 했고, 한 시간 전에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회장 10명이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전 대한변협 회장 김두현, 박성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형,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10명은 이 성명에서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면서 경찰은 최한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사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헌법 위반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국가의 기본 구조를
멋대로 헌법 파괴를 하면서 빼앗는다면 그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헌문란은 내란죄를 구성을 합니다. 10명의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은 이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그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형사사법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민이 의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는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집권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걸 남겨주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동안 지은 죄가, 덮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새 정권이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 지가 1년여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빼앗겠다. 이 말은 지금 어마어마한 무장력을 갖고 있는 국군으로부터 국토방어권을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방어하지 말고 국토방어는 저 경찰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고 당신들은 그냥 무기만 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 자, 이렇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1차 관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걸 공포하고 퇴임할 거냐? 그때쯤 되면은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배짱이 있다고 이걸 공포하고 물러나서 갑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권력의 갑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 여론의 질타를 받겠느냐.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아마 법무부가 그때는 한동훈 장관일 것 같은데 법무부가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행정부를 대표하겠죠. 이거는 위헌 법률이다 해가지고 제소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은 좌파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법률가들이 좌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따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명백한 위헌입니다. 뭐 헌법 조문 읽어보면은 위헌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위헌 법률을 합헌으로 만들 배짱이 헌법재판소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완전히 약간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이걸 합헌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구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거기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온다든지 또 다른 수사청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그 책임자를 자신이 결국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결국은 행정부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 경찰청장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청장이 야당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아니면 대통령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래저래 이게 자기 눈을 찌르는 짓을 저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무대왕이라는 이 원로 언론인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목이 조갑제닷컴에 쓴 글인데 성공하면 실리가 없는 금수완방, 실패하면 반란 폭도가 된다. 왜냐? 입법 쿠데타를 했으니까. 쿠데타는 반란이란 말이고 내란이란 말입니다. 반역이란 말도 되는데.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금수완박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기구인 법무부를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빼앗아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을 마음대로 걸레처럼 뜯어 고친다고 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법무부가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법 운용은 집권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메랑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결국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속담 그대로 될 것이다. 경륜과 철학 없는 풋내기 철부지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입법 쿠데타는 불장난이 되고 말 것이다. 실익은 없을 것이다. 입법 쿠데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반란 폭도가 되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란 폭도가 되어 정치판을 떠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오로지 그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형장의 이슬이란 말은 이게 내란죄가 될 경우에 사형까지 받는다는 이런 하나의 상상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프랑스를 이끌었던 우파 지식인 레이몽 아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엉터리 이론을 믿는다면 그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고 엉터리 이론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다. 이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이런 패거리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